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주민 공청회가 파행을 거듭하다 최근 영광 등 일부 지역에서 재개됐습니다. 영암군이 여성들로 풋살클럽을 꾸려 화제입니다. 영암에 달을 찾는 여성들, 달찬이 FC의 전국대회 도전기를 취재했습니다. K푸드의 원료, 남도민식 기획보도 이어갑니다. 오늘은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조선시대부터 이어져온 남도의 별미, 집장을 소개합니다.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은 여느 때보다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마트보다 저렴한 가격은 물론 옛 방식이 그대로 남은 전통시장의 풍경을 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을 기념하는 전남평화회의가 내일 영암 호텔연대 바이라안에서 열립니다. 광주에서 오늘 진행되는 9.19 평양 공동선언 기념행사에 이어 다음 날 영암에서 열리는 이번 평화회의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하고 미국 대선과 한반도 평화의 미래 등을 주제로 토론할 예정입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은 지난 2018년 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걸로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철도와 도로 구축 등 남북 경제협력에 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내년 말부터 설계 수명이 끝이 나는 한빛원전 1, 2호기를 10년 더 가동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파행을 거듭하던 주민 공청회는 우여곡절 끝에 최근 영광을 시작으로 재개됐는데 계속 가동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영광군민들을 대상으로 열린 한빛원전 1, 2호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청회. 내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40년 운영 허가 기간이 끝나는 한빛원전 1, 2호기를 10년 더 연장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을 평가해 안전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입니다. 평가서에 반영하여 원자력 규제기관이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한빛 1호기 정상운전 및 사고 시 주변 주민이 받는 방사선 영향은 법적 기준치를 충분히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원전 계속 운전 최종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주민 의견을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합니다. 하지만 주민공청회 자체가 계속 운전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닌 방사선 영향과 감소 방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집하는 수준인 탓에 질의응답 대부분도 기본적인 안전에 의문을 제기하고 답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마저도 사전 의견 진술 신청자는 20여 명, 현장 서면 질문 접수는 2건뿐이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는 지역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주민들은 제공된 정보가 이해하기 어렵고 또 부족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호소합니다. 이 초안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서 이게 주민들한테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것은 약간의 무리수가 있었지 않는가.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 의견은 수명 연장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지만 이 공청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 한평 군민들은 법원에 공청회 진행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한수원은 어쨌든 치러야 할 절차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오는 26일 전북 고창에 이어 나머지 4개 지역의 주민공청회를 마치는 대로 계속 운전을 위한 운영 변경 허가를 원안위에 신청할 계획이지만 그게 언제쯤이 될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영암군이 군민과 영암으로 가는 생활인구인 여성들로 풋살 클럽을 꾸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영암의 대표 명산인 월출산에 달까지 차겠다는 포부로 이름도 달차녀 FC라고 지었다고 하는데요. 열정만큼은 국가대표 못지않은 달차녀들의 좌충우돌 도전기를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늘색과 흰색의 축구복을 입은 선수들이 훈련에 열중합니다. 긴 머리를 휘날리며 방향 전환부터 점프, 드리블에 이어 슛까지 반복되는 훈련. 30도를 넘는 더위에도 선수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몸은 잘 따라주지 않지만 열정만큼은 국가대표 못지않은 영암의 달을 찾는 여성들, 달차녀 FC입니다.
이 영암에서 또 여자들끼리 축구를 찰 수 있는 한 번도 주어지지 못했던 기회가 왔구나라고 좋은 기회를 보게 되어서 바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영암 군민은 물론 직장 등으로 영암으로 가는 생활인구까지 20, 30대 여성 8명으로 구성된 달차녀 FC. 태권도 사범부터 공무원, 대학생과 주부, 삼형제 엄마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달차녀 FC는 여성 스포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장하고 지역의 스포츠 시설 활성화 등을 위해 영암군이 한국 콘텐츠 개발원과 함께 조직했습니다. 여성들로만 구성된 축구팀인 만큼 몇 차례 훈련 만에 금방 가까워졌습니다. 또 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저녁에 또 여기 시골이라서 친구들도 다 타지에 살고 이러다 보니까 운동할 사람이 없었는데 저희끼리 모여서 저녁에 하는 게 되게 좋았습니다. 지난 7월 창단식을 연 달차녀 FC는 최종 선발된 8명의 선수들이 전국대회 1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월 초에 전국대회를 나가는데 게토레이 여성 풋살 전국대회를 나가는데 거기서 1승을 꼭 하고 싶습니다. 전국대회를 위해 집중훈련과 현역 축구선수 지도, 1대1 맞춤형 코칭 등 강행군이 펼쳐질 예정. 저마다 각각의 개성을 가진 영암 달차녀들의 도전기는 오는 10월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9월 들어 일부 해제됐던 폭염경보가 다시 전남 모든 시군에 발효되는 등 가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를 기해 목포와 여수 거문도, 초도에 폭염경보가 내려지면서 폭염경보가 전남 22개 시군으로 확대됐습니다. 전남 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건 지난달 12일 이후 37일 만으로 기상청은 오늘부터 비가 내려 더위가 누그러들 걸로 전망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논해 벼멸구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수확기 벼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벼멸구 피해 발생 면적이 평년보다 1.7배 증가한 6,600여 헥타르로 예측된다며 오는 22일까지 벼멸구 방제비 32억 원을 지원하고 전담지도사 70여 명을 긴급 투입하는 등 지원을 강화합니다. 해남군에서도 관내 벼 재배 면적 19,000여 헥타르 가운데 5%가량인 980여 헥타르에서 벼멸구가 발생해 현장 점검과 약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남 장성에는 제철 채소와 갖은 양념을 버무린 뒤 순수하게 발효만으로 완성하는 집장이 있습니다. 유산균이 풍부해 배앓이에도 좋고 새콤달콤한 맛으로 쌈장 대용으로도 딱이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사라져가는 집장을 이어가는 김봉아 명인의 조리 과정에 함께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집장 만들기가 한창인 장성의 한 전통식품 연구소. 콤콤한 냄새와 함께 등장한 쌀죽은 20일의 발효를 막 마쳤습니다. 국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이렇게 뚝뚝 떨어지게 해야 됩니다. 쭉 떨어진 것이 아니라 냄새를 잡기 위해 메주가루를 넣고 가지와 고추잎 등 5가지 야채와 양념을 잘 버무려 다시 일주일을 기다리면 고추장도 된장도 아닌 모습에 이름도 생소한 집장이 완성됩니다. 새콤달콤하면서도 야채즙의 깊은 맛이나 그대로 밥 반찬으로 먹거나 고기 먹을 때 쌈장 대용으로 딱입니다. 김봉화 명인은 지난 1996년 화려한 패백 음식 일색이던 전통 음식 경연대회에 홀로 집밥을 주제로 집장을 선보여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장성군을 알리기 위해서 발효 음식만 꾸준히 했습니다. 7, 8년을 한 번도 다른 음식으로 바꿔보질 않고 발효 음식 쪽으로 해서 성공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이곳 피람 서원에서 먹던 집장조리법이 마을로 퍼져나가며 지금의 장성 집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조선 중기 호남 대표 유학자였던 김인후 선생이 공부로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찾던 집장이 지금까지 이어진 겁니다. 끓이지 않고 이렇게 발효만 시키기 때문에 훨씬 많은 유산균이랄지 또는 생겨나는 여러 가지 균들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채소가 들어가 채장, 두엄에 넣어 발효시키던 모습에서 두엄장으로 불리기도 하는 집장. 된장, 간장이 봄이면 똑 떨어지는 집들이 많았던 옛 시절. 떨어진 재료를 보강하기 위해
제철 재료를 써 영양은 물론 새로운 맛까지 챙겼던 조상들의 슬기가 담긴 남도 음식입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인공지능은 의료 서비스의 미래를 바꿀 거란 전망이 높습니다. 뉴스의 인물, 오늘은 헬스케어 아바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김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를 초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의료 정보와 의료 기록 등 분산되어 있는 개인 의료 정보를 한 곳에 통합해 저장하는 헬스 아바타를 개발하셨고, 또 이것이 의료 서비스의 미래라고 하시는데 개념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날 모든 분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료 기록은 전통적으로 각각의 의료기관, 병원들마다 흩어져 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러 병원을 여러 가지 이유로 다니시는데, 그래서 데이터가 병원 중심으로 통합되어 있고 나 개인의 데이터는 다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본인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든 기관의 데이터를, 나에 관한 모든 데이터를 모으고요. 또 내가 만든 데이터도 모아서 내 스마트폰이 나에 관한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고 거기에 인공지능이 결합이 돼서 필요할 때 뭐 의사와 이야기를 나눈다든가 나를 돕는다든가 하는 모든 나를 돕는 건강 정보 체계를 나의 스마트폰 안에 개인적으로 휴대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이 플랫폼인 헬스 아바타의 유용성을 만성질환에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예, 만성질환의 경우는 사실은 의사와 만나는 시간은 굉장히 짧고 나머지 굉장히 긴 기간은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도우미,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도우미 인공지능이 나를 도와줍니다. 약을 먹을 시간이 됐다라든가 또는 어떤 종류의 음식은 피한다든가 어떤 약과 함께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든가 하는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죠. 그런 것을 통해서 의사와 만나는 짧은 시간 외에 남아있는 긴 시간 동안 나의 건강을 나의 스마트폰의 도움으로 돌보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또 서민 많은 의료 공백 지역으로 의대 신설 여론이 높은 전남 사남권에서 이 같은 플랫폼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전남에서 도서가 많고 떨어져 있으니까 빨리빨리 연결되고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통신 수단을 가지고 있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인공지능이 붙어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필요하면 의사하고 연결할 수도 있고 나의 관련된 데이터, 실제로 여러 가지 장비들을 통해서 나에 대한 간단한 검사 결과도 보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소위 의사와 환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으로 동작하게 되겠습니다. 네, 요즘은 또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헬스케어 아바타는 개인의 모든 의료 정보가 통합되는 모델로 보이는데 정보 보안에 대한 우려는 좀 해소될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사실은 스마트폰이 가장 안전한 저장소거든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크레딧 카드라든가 은행 기록, 또 가족 사진 모든 걸 넣고 다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은 가장 현재 개개인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안전한 장소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모처럼 전통시장에는 활기가 가득했습니다. 옛 방식 그대로 먹거리를 만들지만 마트보다 저렴한 가격에 손님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던 대목 현장을 최양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뻥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갓 구운 뻥튀기에서 고소한 냄새가 풍기자 손님들이 모입니다. 40년 동안 옛 방식 그대로 과자를 튀기면서 단골 손님은 많이 늘었습니다. 힘이 있으니까 더 오고 싶다고 말이지. 손님도 우리 단골 손님도 많고 우리 단골 손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달달 볶아진 참깨가 금세 윤기 나는 기름이 됩니다. 이 가게는 6,000원만 받고 손님들의 참기름을 짜줍니다. 손님들은 자식들 줄 참기름을 만들려고 방앗간을 찾았습니다. 이제 명절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시골에 오면은 뭐 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름 같은 거 짜가지고 이제 주면은 애들도 좋아라 하고.
한가위 연휴를 맞은 전통시장은 모처럼 활기가 가득합니다. 마트보다 싸고 믿을 수 있어 장 보는 손님들도 안심입니다. 이렇게 양이 많고 이렇게 금방 만들어서 나오고 눈으로 내가 볼 수 있고. 추석 대목을 맞은 전통시장. 옛 장터의 넉넉함에 한가위의 정도 깊어집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독감이 유행하는 가을철을 앞두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내일부터 무료 접종이 시작됩니다. 전남도는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해 50세부터 64세까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무료 접종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접종 대상자는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소 등 가까운 접종기관을 방문하면 되고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지역별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닷물의 수위가 가장 높아지는 대조기를 앞두고 해안가 저지대마다 침수 피해 대비가 요구됩니다. 목포시는 오늘부터 나흘 동안 바닷물 수위가 최고 5m 이상 상승하고 특히 오는 21일 오후 5시쯤 5.04m로 가장 높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북항 노을공원과 국제여객선터미널, 동명동 종합수산시장 등 침수 경계 구역에서는 주차 차량 등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올해 추석 연휴 기간 112 신고 건수가 지난해 대비 감소하는 등 비교적 평온했던 걸로 분석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이번 추석 연휴 동안 하루 평균 1,700여 건의 112 신고가 접수돼 지난해보다 17.9% 줄었고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신고도 각각 하루 평균 23.8건, 2.8건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고도 지난해보다 47.5% 줄어든 58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운기 사고로 2명이 숨졌고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9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음식 식자재에 수입산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휴게소 200여 곳 가운데 호두과자와 우동 식자재의 수입산을 활용하는 비율은 100%, 국밥은 70%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서 의원은 과거 한국도로공사가 식자재를 국산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맥반석 오징어의 경우 오히려 국내산 활용 비율이 95%에서 12%로 급감했다며 국내산 활용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어린이 식습관 개선과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초등 돌봄교실의 친환경 과일 간식 공급을 이어나간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정부 예산이 끊겨 중단 위기에 놓였지만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절반씩 사업비를 부담해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 대상은 전남 초등 돌봄학교 431곳에 다니는 학생 14,000여 명으로 품질 좋은 과일 간식을 30차례 제공받을 예정입니다. 쌀값 회복과 재고쌀 소진을 위해 수출 확대가 대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전남을 대표하는 친환경 쌀인 곡성 백세미가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이번에 선적된 쌀은 50톤으로 전남 해외 상설 판매장 수출 전문 업체와 곡성 석공농협이 체결한 계약에 따라 베트남과 오스트리아, 호주 등 3개국의 초밥집과 한식당용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아침엔 지금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껴있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짧은 곳이 많으니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지역 하늘은 점차 흐려지겠고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열대야를 보였는데요. 오늘 낮에도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폭염특보도 해제되지 않았는데요.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목포가 3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으니 온열 질환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부터 무더위는 점차 꺾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입니다. 하늘 점차 흐려져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목포 34도, 신안은 36도까지 오르며 무덥겠습니다. 전남 남해안 지역도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해남과 진도 33도가 예상됩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고도의 낮 기온은 33도가 되겠습니다. 전해상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 물결은 먼 바다에서 최대 4m로 거세겠습니다. 해상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3시 7분입니다. 일요일까지 우리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고 그 이후에는 맑겠습니다.
한편 주말을 지나며 무더위는 점차 물러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특별한 가구를 찾는다면 스타일, 가격, 당신까지 시크해지는 에몬스 가구 대형 전문 매장. 다양한 브랜드 가구와 흑 돌침대까지. 오룡시장 2층 남학가구 백화점 247-9100번. 오래된 지붕, 비가 새는 지붕, 한복 한라강판 지붕공사에 맡겨주십시오. 결로방지용 폼강판 제작에서 시공까지 삼복 한라강판은 포스코 정품만 사용합니다. 지붕공사는 역시 삼복 한라강판입니다. 화장실 자주 가시네요? 갔다 와도 자꾸 마렵네. 형 그거 질환이에요. 질환? 진짜? 시작하세요. 카레토 포텐. 독일에서 개발된 생약 성분 함유. 야뇨, 잔뇨, 빈뇨엔 판메이리. 카레토 포텐. 약이라 다르네요. 나의 첫 식기세척기. 코스를 시작할게요. 진짜 편하긴 하다. 설거지 막혔다. 야, 설거지 걱정하지 마. 이젠 매일매일 디오스 식기세척기 써요. LG 디오스 오브젝 컬렉션. 써보니까 좋네. 참기 힘드실걸요? 잡아서 당기는 스트레칭의 쾌감. 스트레칭으로 전신을 새롭게, 하루를 다르게. 바디프렌드 파라오네오. 잇몸 관리요? 인사돌 먹고 있죠. 인사돌 잇몸 속부터 꽉 잡아주는 느낌이 좋아요. 좋아요. 잇몸이 편안하니까 선택을 잘했죠. 인사돌 스위스 풋모커가 획득. 역시 인사돌이죠. 보트 조종면허 취득 어렵지 않습니다. 해양경찰청 지정 나주 조종면허 시험장에서 쉽고 빠르게 취득하세요. 시험 또는 무시험 교육만으로도 조종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해양경찰청 지정 전남 나주 조종면허 시험장. 문의 061-337-2009.